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한 가족을 파괴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믿음과 친분을 쌓으며 접근했고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3년 전 일입니다. 강민수 경위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모범 경찰이었죠. 40대 후반에 그는 친절하고 의리 있는 성격으로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경찰관이 있어서 다행이죠. 주민들은 그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해 여름, 민수는 지역 봉사활동에서 박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미영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요즘 집에 가기가 싫어요. 남편이랑 말도 안 통하고. 미영 씨가 힘들어하자 민수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으로서, 그 다음엔 고민을 나누는 친구로서요. 민수는 자주 미영 씨 집에 들렀고 가족들과도 친해졌죠. 경찰 아저씨가 또 왔네. 오늘은 무슨 얘기 들려줄 거예요? 미영 씨의 딸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수진이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친절한 민수를 따랐어요. 미영 씨의 남편 정우는 술버릇이 나빴습니다. 또 술 처먹고 왔어?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지는 거야. 미영 씨와 정우의 다툼은 잦아졌고 민수는 그 틈을 파고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들 때 연락하세요. 민수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와 정우는 결국 이혼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수진이랑 잘 살아보려고요. 미영 씨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민수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두 사람은 어느새 남녀 관계로 발전했고 민수는 미영 씨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5살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된 민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민수 아저씨가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수진이에게도 친절했어요. 수진아, 공부는 잘 되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의 관심은 과할 정도였지만 처음엔 아빠 같은 애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죠. 미영 씨가 자리를 비우면 수진이 혼자 있는 방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아저씨가 놀아줄까? 수진이는 불편했지만 어른에게 무례하게 굴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 숙제 좀 해야 해서요. 그렇게 대답하며 피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경찰인 민수, 식당 종업원인 미영 씨, 그리고 학생인 수진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죠. 하지만 수진이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남자친구 있냐고 키스해봤냐고. 기분이 나빠요. 소녀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해 가을, 민수는 미영 씨네 집 건물주와 친해졌습니다. 집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건물주한테 잘 얘기해 둘게요. 민수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고 미영 씨는 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됐죠. 이제 민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미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불안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접촉도 잦아졌습니다. 수진아,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여자가 다 됐어. 그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죠.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된 해였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그녀는 예쁘게 성장했죠. 민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수진아,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아저씨한테는 말해줘야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식당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수진이는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찾아왔죠. 엄마 안 계시네. 수진이 혼자 있기 심심하지? 수진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엄마 오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저씨가 좀 이따 갈게. 요즘 네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궁금해서.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저 숙제 좀 더 해야 해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가 일어섰지만 민수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아저씨를 피해? 예전엔 안 그랬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많아서.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민수의 힘이 셌죠.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 사이의 정이지.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영 씨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재빨리 수진이 손을 놓았죠. 아, 미영 씨 오셨어요? 저 수진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가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민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았거든요. 응, 민수 씨가 왜? 미영 씨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로 며칠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안도했죠. 다행이다. 이제 안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번엔 선물까지 들고요. 수진아,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요즘 여고생들 다 이런 거 좋아한다며? 그건 비싼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수진이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끼어들었죠. 수진아, 민수 씨가 사주신 건데 고맙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무례하니? 결국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쁜 거 많이 해야지. 아저씨가 앞으로 더 많이 사줄게. 그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등골이 오싹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어요. 엄마 남자친구가 좀 불편하게 대해요. 상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엄마가 행복하려면 내가 좀 이해해줘야 해. 수진이는 실망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죠.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건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민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밤 민수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미영아,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한잔하자. 미영 씨도 함께 술을 마셨죠.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뭔가를 끄적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민수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밤 11시쯤 수진이는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수진아, 자니? 문 좀 열어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죽였죠. 자고 있어요. 내일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봐야겠네. 꼭 얘기할 게 있으니까. 민수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수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대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21살 대학생이 됐어요. 집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죠. 민수는 여전히 미영 씨와 사귀고 있었고 수진이에게 보내는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진짜 이쁘게 컸네. 이제 완전 숙녀야. 민수가 미영 씨 앞에서 말했어요. 미영 씨는 웃으며 대꾸했죠. 우리 딸 자랑이죠. 민수 씨 덕분에 잘 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친구 모임이 있어 외출했어요. 수진아, 민수 씨 오시면 점심 챙겨드려. 엄마 저녁에 들어올게. 수진이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오쯤 민수가 왔습니다. 미영이 없네. 수진이랑 단둘이 있는 거 처음인가? 수진이는 거실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저 도서관 가야 해서요.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좀 천천히 가지. 수진이는 겁이 났어요. 아니에요. 정말 급해요.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민수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바쁜 거예요.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는 계속 다가왔죠. 바쁘긴. 너 나 피하는 거 다 알아.
왜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저 불편해요.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선 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선을 넘는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자꾸 저만 보고 이상한 선물하고 방문 앞까지 와서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야, 너 지금 착각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 있는 줄 알아? 너 혼자 오버하는 거지.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불편해요. 그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민수는 화를 냈죠. 불편하면 나가. 여기가 누구 집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 내 엄마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수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민수는 밖에서 문을 두드렸죠. 야, 수진아. 문 열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수의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미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 왔었어? 점심 잘 챙겨드렸어? 수진이는 엄마에게 말하려 했어요. 엄마, 오늘 민수 아저씨가. 하지만 미영 씨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죠. 엄마는 민수 이야기만 하면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응, 무슨 일 있었어? 미영 씨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잘 갔다고 전해달래요. 그날 밤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 성희롱 신고라고 검색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틀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저번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 용서해줘. 하지만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죠. 며칠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는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달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죠. 수진아, 저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미영 씨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미영 씨는 감동했죠. 민수 씨, 고마워요. 우리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민수 편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본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수진이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까요?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미영 씨가 야근하는 날을 노렸어요.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정신은 혼미했죠. 누가 그랬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영 씨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죠. 경찰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건을 조사했어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날 밤 10시 민수가 수진이네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미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민수 씨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일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수진이의 옷에서 민수의 DNA가 검출됐고 그의 지문도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체포됐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수진이가 저한테 먼저 유혹했어요.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증거는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진이의 방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민수의 협박을 녹음해 왔습니다. 수진아, 너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너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어. 알았지? 협박과 회유가 반복됐죠. 수진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 온 것입니다. 미영 씨는 무너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악마를 집에 들인 거잖아. 그녀는 자책했죠. 사실 민수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를 이용해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23년간의 긴 계획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에게는 전과가 있었어요. 1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은폐됐고 그는 계속 근무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을 할 수 있었죠?
미영 씨가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민수를 기소했어요.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증거도 충분했죠. CCTV 영상,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그리고 수진이의 진술서. 민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저는 사랑했어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라고요.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죠. 방청석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인간이 정신이 있는 거야? 민수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섰죠.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는 제 삶을 파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숙연해졌어요. 과연 민수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수는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전직 동료 경찰이 제보했습니다. 민수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경찰서장이 덮어줬죠. 검찰은 추가 수사에 들어갔어요. 민수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죠. 그에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12년 전 지역 봉사활동에서 만난 여성의 딸을 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죠. 민수의 협박 때문이었어요. 내가 신고하면 내 엄마도 공범으로 몰릴 거야. 민수는 이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지금 30대가 됐어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죠. 저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경찰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민수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죠.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겨우 15년이라고요? 그 짓을 하고. 미영 씨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죠. 다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이건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더 큰 폭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는 겨우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민수를 다시 볼 일 없는 거죠? 하지만 담당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범죄를 추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민수의 범죄가 더 있다는 건가요?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민수에게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혼자 이런 범죄를 오랫동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죠. 공범이요? 누가 민수를 도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민수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수는 범행 전후로 특정 인물과 수십 통의 통화를 했어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당시 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영 씨는 경악했어요. 그럼 경찰 조직 전체가 민수를 도운 건가요? 검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진실은 아직 절반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나한테는 백이 있어. 절대 망하지 않아. 그가 동료 수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과연 그에게 정말 조력자가 있는 걸까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2달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발표를 했어요. 강민수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죠. 검사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민수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공개됐어요. 전 경찰서 수사과장 이태수, 그리고 당시 서장이었던 박철호. 두 사람은 민수의 범죄를 알고도 덮어줬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민수가 두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죠. 민수는 경찰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태수 과장의 뇌물수수, 박철호 서장의 횡령. 민수는 이 정보를 무기로 삼았죠. 저를 건드리면 이 증거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민수를 보호했어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2년 전 민수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영상이었어요. 당시 경찰서에서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러 왔었죠. 하지만 이태수 과장이 막았습니다. 이건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하면 피해자만 더 힘들어요. 그렇게 회유한 거예요. 피해자 가족은 울며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포기했죠. 민수는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검사는 아쉬워했어요. 수진 씨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태수와 박철호는 긴급 체포됐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발뺌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태수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문서가 복구됐어요. 민수 건 무마 방법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회유 증거 인멸 사건 기록 삭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이태수는 민수의 범죄를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이건 범죄 방조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검사가 단언했죠. 박철호 전 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통장 거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민수가 수차례 돈을 입금한 기록이 있었죠. 합계 2,500만 원. 이건 명백한 뇌물입니다. 검사가 지적했어요. 박철호는 민수에게서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준 것입니다. 방청석의 수진이는 경악했어요. 그럼 저를 범한 건 민수 한 명이 아니었던 거네요. 경찰 조직 전체가 공범이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영 씨는 딸을 꼭 안았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검찰은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태수와 박철호에게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두 사람은 경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범죄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3명의 피고인이 나란히 섰어요. 민수, 이태수, 박철호. 셋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죠.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시킨 겁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우릴 협박한 거잖아. 이태수가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정했어요.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죠.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과연 세 사람에게는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친구가 제보를 했습니다. 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녀는 5년 전 사진 파일을 제출했죠.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민수가 수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서 말 못했죠. 검찰은 이 사진을 분석했어요. 전문가에게 의뢰했죠. 이 남성의 시선과 표정은 명백히 성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5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옛 동료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죠. 저는 10년간 민수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항상 젊은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어요. 그 동료는 민수의 일기장까지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경찰서 사물함에 남겨둔 거였죠. 일기장 내용은 끔찍했어요. 오늘 봉사활동에서 예쁜 여자를 봤다. 딸도 있던데 귀엽더라. 이건 미영 씨와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지. 서두르면 의심받는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죠. 더 소름 끼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이제 15이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민수는 수진이가 성인이 되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처벌이 더 무겁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치밀한 범죄자입니다. 검사가 분노했어요. 재판부는 이 일기장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10년 이상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죠. 민수는 창백해졌어요. 이태수와 박철호에게도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현직 경찰관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직이 썩었다는 걸 국민께 알려야 해요. 그는 내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문건에는 민수 외에도 다른 경찰관들의 비리가 적혀 있었어요. 성범죄 은폐 17건, 뇌물수수 237건, 증거인멸 82건.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검사가 지적했죠.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수진이와 미영 씨도 앞줄에 앉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 대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징역 25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20년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7천만 원 지급. 판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이태수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500만 원, 공무원 자격 박탈. 이태수는 주저앉았죠. 피고인 박철호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5천만 원, 공무원 자격 박탈 및 연금 몰수. 박철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엄숙히 말했어요. 따라서 경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안도했죠. 미영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이제 정말 끝이야. 법정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25살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거죠. 미영 씨도 변했어요. 이제는 식당 주방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됐죠. 민수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해요. 하지만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25년형을 다 채워야 하죠. 그나마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게 다행이죠.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사건이니까요.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태수와 박철호는 더 비참했어요. 공무원 연금까지 날렸으니까요. 집도 팔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죠. 범죄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청은 대대적 개혁을 단행했어요. 성범죄 신고 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찰청장이 발표했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내부 감찰 시스템도 강화됐어요. 경찰관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즉각 파면 처리합니다. 강력한 방침이 세워졌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가끔 강연도 합니다. 대학이나 기관에서 초청해요.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게 됐죠. 수진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미영 씨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죠. 저처럼 힘든 가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위로합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는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였죠. 엄마, 우리 정말 많이 걸어왔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근데 우리 이겨냈잖아. 미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말하지 못해서.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영 씨가 딸을 안았죠.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벚꽃잎이 내리는 길 위에서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요. 제 삶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수 같은 사람이 제 인생을 정의하지 못해요.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현재 수진이는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 과거를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라고.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수진이와 미영 씨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것을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